70세인데 50대처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특별한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비싼 병원을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거울을 볼 때마다 괜히 한숨이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예전엔 계단을 2칸씩 올라갔는데 요즘은 난간을 잡게 되는 분 계신가요? 몸이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왠지 하루가 무겁고 아침에 눈을 떠도 설레는 게 없다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독과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사시는 지역과 숫자 1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살 김영호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아, 60 초반이시군요. 그러면 어르신은 빙긋 웃으며 말합니다. 72입니다. 상대방이 눈을 동그랗게 뜨는 그 순간을 어르신은 아직도 즐깁니다. 실제로 어르신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침 6시 해운대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어르신은 천천히 걷습니다. 빠르게 달리지 않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바다 냄새를 맡고 갈매기 소리를 듣고 파도가 모래를 긁어당기는 소리에 잠깐 멈추기도 합니다. 30분, 길어야 40분. 그게 전부입니다. 옆에서 뛰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르신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그렇게 달리는 걸까? 걷고 나서 어르신은 집 근처 작은 분식집에 들어갑니다. 단골입니다. 사장님이 어르신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말없이 된장찌개를 올립니다. 어르신은 거기 앉아서 뜨거운 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15분이 어르신 하루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 들러 신문을 읽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더 빠를 텐데 어르신은 굳이 종이 신문을 펼칩니다. 종이를 넘기는 느낌이 좋아요. 손끝에 신문 냄새도 나고 그게 아침을 아침답게 만들어줍니다. 오후에는 목공 수업이 있는 날이면 초등학교로 향하고 없는 날에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저녁은 일찍 먹습니다. 6시 전후. 먹고 나면 아내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걷습니다.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란히 걸으면서 오늘 본 것, 오늘 먹은 것, 오늘 들은 것을 짧게 주고받습니다. 그게 어르신 부부의 저녁 의식입니다. 밤 9시 어르신은 잠자리에 듭니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를 합니다. 오늘 좋았던 일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된장찌개가 맛있었던 것, 도서관에서 읽은 기사 하나가 흥미로웠던 것, 바닷바람이 시원했던 것. 그 하나를 떠올리며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72살 김영호 어르신의 하루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과하지 않고 그러나 아주 단단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10년 전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어르신이 지금처럼 살게 된 건 사실 아주 쓴 경험 하나 때문이었으니까요. 어르신은 62살까지 부산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직원이 15명이었고 일이 있을 때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집에 자러만 오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어르신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달렸습니다. 아이들 학예회도 못 갔고 부모님 기일의 묘소에 늦게 도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62살 되던 해봄 어르신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서류를 들고 일어서다가 그냥 무릎이 꺾였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일주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어르신은 처음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침대 위에서 어르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참새 소리를 62해를 살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던 소리였습니다. 정확히는 들었겠지만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던 소리였습니다. 그 차이가 그 순간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내가 너무 빠르게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 쓸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병실에 들어오자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르신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결심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퇴원하면 다르게 살자. 속도를 버리자. 그 병실의 결심이 지금 72살 김영호 어르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르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볼게요. 70세인데 50대처럼 사는 비결,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몸을 혹사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열심히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60이 넘으면 몸은 더 이상 20대의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헬스장에서 20대 청년처럼 하려다가 무릎을 다치고 허리를 다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퇴원하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정했습니다. 하루 30분, 땀이 살짝 나는 정도의 걷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쉬운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분을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몸이 조금 안 좋은 날엔 5분만 걸었습니다. 5분도 걷기라고 쳤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몇 달은 솔직히 지루했습니다. 뛰지도 않고 그냥 걷는 것이 운동이 되긴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날 저녁에 무거웠던 몸이 다음날 아침 걷고 나서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6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주변에서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딱 하루 30분 걷기만 했을 뿐인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후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 이하였습니다. 치매 예방 효과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 골밀도 유지, 우울감 감소에도 걷기가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꾸준히 꼽히고 있습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꾸준한 걷기 하나가 뇌를 지키고 심장을 지키고 무릎도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몸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몸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움직이고 싶냐고 물어보고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을 숙제처럼 해왔던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딱 30분만 걸어보세요.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걷는 것입니다. 바람을 맞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런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식사입니다. 어르신의 식탁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쌀밥, 된장찌개, 나물 2-3가지, 생선 한 토막. 어르신이 딱 하나 지키는 원칙은 배에 8알만 먹는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인데 배가 꽉 찰 때까지 먹지 않고 조금 모자란 듯 할 때 수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이 배부름을 느끼는 데는 먹기 시작한 후 약 20분이 걸립니다. 그 전에 다 먹어버리면 실제로는 이미 충분한데도 더 먹게 됩니다. 배의 8알에서 멈추면 20분 뒤에 딱 알맞은 포만감이 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밥은 맛있게 먹되 많이 먹지 않는 것. 그게 위장한테도 쉬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위장도 쉬어야 일을 잘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우리가 평생 몸의 어느 기관에게도 쉬는 시간을 준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장만이 아니라 눈도, 귀도, 심장도, 그리고 마음도 다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은 요즘 하루에 물을 8잔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잔, 걷고 나서 1잔,
오전에 2잔, 점심 전후로 2잔, 저녁에 2잔. 특별한 건강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마셔야 한다는 것을 어르신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한 잔이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뇌 기능을 맑게 한다는 것을. 70세인데 50대처럼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결은 몸과 싸우지 않는 것, 몸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거창하지 않은 습관을 오래 이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분을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대구에 사는 70살 이순희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동네에서 긍정할머니라는 별명으로 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5분만 이야기하면 괜히 웃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처음부터 그런 분이었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5살까지 어르신은 사실 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2아이를 키웠습니다. 시어머니 수발도 10년 가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밥상 먼저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 싸고 파출부 일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면 또 시어머니 저녁을 드리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누웠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이들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보냈습니다. 그 미안함이 늘 어르신의 마음 한쪽에 납덩이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어르신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내가 더 벌었으면, 내가 더 신경 써줬으면, 내가 더 좋은 엄마였으면. 그 후회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65살 되던 해 어르신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좋고 골밀도도 괜찮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50대 초반 수준입니다. 어르신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몸은 이렇게 버텨줬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 동안에도 내 몸은 나를 지켜줬구나. 그 깨달음이 어르신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생각 하나를 바꿨습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에서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다로. 이순희 어르신의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더 정확하게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과거를 들여다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저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의 창고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과거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방향이 문제라고요. 같은 과거를 보더라도 그때 내가 잘못했다로 보는 사람과 그때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로 보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기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순희 어르신은 지금 이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거창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단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말을 어르신은 사실 자신한테도 매일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나 오늘도 여기 있네. 잘 왔다. 그 짧은 말이 하루를 시작하는 어르신의 의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한 번만 해보세요. 나 여기까지 왔네. 잘 왔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두 번째엔 조금 울컥합니다. 세 번째엔 이상하게 어깨가 펴집니다. 어르신이 마음가짐을 바꾸면서 달라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춘 것입니다. 예전엔 어르신도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 집은 아파트가 있고, 저 친구는 자식이 의사고, 저 사람은 연금이 많고, 그 비교가 매일 밤 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65 이후 어르신은 비교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물을 한 잔 더 마셨으면 잘한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짜증을 한 번 덜 냈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 잤으면 몸이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비교가 매일 밤 어르신을 뿌듯하게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항상 나를 작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제의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오늘의 나는 언제나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공정한 경쟁 상대는 어제의 나 자신뿐입니다. 이순희 어르신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또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동네 경로당 텃밭에 나갑니다. 고추, 상추, 깻잎을 기릅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텃밭에 나가는 걸 처음 본 이웃 할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순희 씨, 그 손으로 뭘 키워요? 손이 너무 고와서 흙이 안 묻을 것 같아. 어르신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나이에 손 곱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 이웃 할머니도 웃어버렸습니다. 그냥 툭 던진 한마디가 서로를 웃기게 만든 것입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면 그날 하루가 달라져요. 웃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웃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조금만 준비하면 세상에 웃길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실제로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돼 있습니다. 하루 15번 이상 크게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세포 수치가 높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습니다. 웃음은 몸속에서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배가 살짝 아플 만큼 웃을 일을 찾아보세요. 그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이순희 어르신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거울 보며 인사합니다. 오전에는 텃밭이나 동네 마실, 점심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밥, 오후엔 도서관이나 경로당, 저녁엔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뜨개질을 합니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하루가 어르신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왜일까요? 어르신은 그 하루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는 일이 아닌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로 채운 하루. 그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화장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크림도, 그 어떤 시술도 이순희 어르신의 그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 번째 비결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70세인데 50대처럼 사는 분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인간관계를 솎아내는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광주에 사는 73살 박정자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동창 모임도 나갔고, 개모임도 했고, 동네 부녀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늘 모임에서 돌아오면 피곤했습니다. 즐거워서 피곤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소비한 것 같은 피곤함이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는 남의 자식 이야기, 남의 집 이야기, 누구는 몸이 어떻고 누구는 형편이 어떻고, 그 이야기들이 집에 돌아오면 어르신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집 아이는 저렇게 됐는데 우리 애는 왜 저럴까? 그 비교가 밤잠을 쫓아냈습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2시간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기분이 더 나쁘다. 왜 나가는 건지 모르겠다. 그 일기를 다시 읽으면서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모임은 천천히 빠지기로.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오래된 인연인데 섭섭해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르신의 저녁이 가벼워졌습니다. 비교할 재료가 없어지니 비교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생긴 여유 시간에 어르신은 독서 모임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매주 한 번 7명이 모여 책 한 권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멤버들의 나이는
63부터 76까지 다양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책 속의 이야기, 그리고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장면에서 왜 눈물이 났는지, 이 인물이 나와 어떻게 닮았는지, 그 이야기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르신은 이상하게 충전이 됩니다. 오늘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느낌. 그게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감각이었습니다. 70대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아는 사람이 100명인 것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3명인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에너지는 예전만큼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기운을 빼앗기는 관계에 계속 에너지를 쓰면 정작 나를 위한 것, 진짜 소중한 사람을 위한 것에는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박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겁니다. 그 말이 참 깊게 남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깊이. 그게 우리 뇌와 몸을 실제로 젊게 유지시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함께 70대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과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김영호 어르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62살에 쓰러지고 나서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평생 일을 해왔는데 일이 없어지면 나는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더 많이 모아놓지 못했다는 자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정리하고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활비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접대비, 경비, 차 유지비, 양복가, 회식 비용이 사라지자 오히려 쓰는 돈이 줄었습니다. 식비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옷을 덜 사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음식점 대신 집 근처 작은 식당의 된장찌개가 더 맛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때부터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에서 필요한 만큼이면 충분한 것으로,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바꿨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어르신은 지금 일주일에 2번 동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목공 수업을 합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망치를 들고 나무를 두드릴 때 눈을 반짝이는 것, 그게 어르신의 보수입니다. 처음에 어르신이 목공 수업 자원봉사를 신청하러 학교에 갔을 때 교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목공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35년 됐습니다. 교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직업이 목수셨나요? 어르신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건설회사 대표였는데 취미로 35년 했습니다. 교감이 잠깐 멍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실 수 있겠네요. 그 말이 어르신에게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줬습니다.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일하면서 배운 것, 실패했던 것, 그래도 다시 일어난 것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 그 시간이 어르신한테는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 눈빛을 보고 나면 그날 하루가 꽉 찬 느낌이에요. 돈으로는 그 느낌을 살 수가 없어요. 어르신의 그 말이 우리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분들의 공통점으로 경제적 여유 못지않게 의미 있는 활동의 유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돈이 아주 많아도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낮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이 결과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7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어르신은 그 이유를 목공 수업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찾으실 건가요?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받지 않아도 기꺼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게 있다면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의 두 번째 청춘입니다.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볼게요. 72살인데 예순처럼 보이는 김영호 어르신, 동네에서 긍정 할머니로 불리는 70살 이순희 어르신, 독서 모임에서 빛나는 73살 박정자 어르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를 받은 게 아닙니다. 대단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 분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삶의 속도를 스스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남이 정해준 속도가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속도로, 내 마음이 원하는 깊이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속도에 맞춰 살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학교에서는 성적 순서가 내 속도를 정했고, 직장에서는 승진이 내 속도를 정했고, 가정에서는 자식이 내 속도를 정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가 무엇인지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속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자유를 불안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70세인데 50대처럼 사는 분들의 가장 깊은 비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을 버텨오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살아오셨는지 그 무게를 저는 압니다. 겨울 새벽 연탄을 갈라나가던 그 손, 월급 봉투를 통째로 식탁에 올려놓던 그 마음, 아이 운동의 날 손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치던 그 손바닥, 새벽같이 일어나 식구들 아침을 차리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던 그 몸. 그 모든 날이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을 버텨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의 전반부는 행복을 찾는 것이고 후반부는 불행을 피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세 분의 어르신들을 보면 삶의 후반부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되고, 경쟁에서 이기지 않아도 되고, 더 크고 더 많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그 단순함이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몸을 가볍게 합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세 가지만 해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아침에 거울 보며 나 잘 왔다. 한마디, 기운을 주는 사람에게 연락 한 통 하기. 이 세 가지만 이번 주 안에 한 번씩 해보세요.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5년 뒤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김영호 어르신처럼, 이순희 어르신처럼, 박정자 어르신처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평생 열심히 응원하고 진심을 다해 매 순간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